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쓸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의 연봉을 굳이 더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하나하나원 하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. 첫 번째, 안녕하세요, 죄송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 세 가지 말을 너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는 기본적으로 그냥 했던 사람한테 또 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. 인사만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세상이 많이 프리해졌고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인사 잘하는 사람 싫어하는 인간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이 감사합니다.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라서 어떤 일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하면 그 상대방도 그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.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가 감사해? 이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?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싫어하긴 쉽지 않아요.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많이 한다기보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. 뭔가 내가 실수를 조그맣게 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간 건 아니지만 실수를 하긴 했어.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. 변명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는 거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. 그래서 해야 할 상황에 꼭 하자. 그리고 두 번째, 많은 질문을 하자.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인수인계를 정말 차근차근 해주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. 물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해주겠지만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? 근데 그런 회사를 가면 인수인계나 이런 거를 정말 내가 딱 듣고 바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.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질문하고 요청하세요. 어찌됐든 그 회사에 온 건 그 회사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온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.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그 질문이 A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B라는 사람한테 했어요. 그런 경우 B가 뭐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너한테 물어보는 게 맞니? 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여쭤보고 아니 이거 A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이제 A한테 그런 분야를 여쭤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확인 후에 많은 질문을 퍼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회사는 단순히 버티면서 월급을 받아먹는 곳이 아니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성장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보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쓸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의 연봉을 굳이 더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. 평생 신입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이상 성장을 해야 합니다. 근데 회사는 돈을 받고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.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돈 받고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배우고 최대한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성장에 집중하자. 나는 버티는 거고 난 그냥 견뎌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니면 굉장히 우울해져요. 히어로물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퀘스트 깨듯이 해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미없어요. 그래도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살자고요. 네 번째, 어차피 퇴사하면 안 볼 사람. 퇴사해도 볼 수도 있어요. 이게 어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안 볼 확률이 높아요. 사실 회사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문제거든요. 사람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거는 매일 회사 가는 날이 지옥 같아요. 그 사람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차피 회사를 나가면 안 볼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너무 회사에서 가깝게 지냈고 너무 좋은 사람도 사실 회사 사람입니다.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어차피 퇴사하면 안 볼 사람인 건 그 사람도 똑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마음을 깊이 주지 말자라는 것도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넌씨는입니다.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나를 위축시키려고 말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기가 빠지는 게 만드는 방법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예전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이제 KBS로 옮기려는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이미 그 회사는 근데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어요. 이미
다 얘기가 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KBS로 가는 거였는데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아 근데 너무 좋은 기회고 KBS 입장에선 제가 아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못 간다 하면 다른 사람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빨리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 정도면 그 회사는 성은 씨가 귀하지 않은 거 아니냐. 누구한테든 대체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회사에 가서 성은 씨를 귀하게 생각해봤자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겠냐. 그거는 성은 씨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. 그러면서 돌려서 막는 거죠.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예요. 듣고 있는데 난 어차피 퇴사를 할 건데 그런 생각으로 듣다가 안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부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는지 몰랐다. 부장님 말씀처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고 저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너무 어리석은지 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. 저를 걱정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. 이랬어요.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넌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5가지 제가 준비했고요. 이번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고민사항이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또 댓글 남겨주세요. 저 댓글 진짜 열심히 달거든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